남편이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남자와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5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결혼 30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정하진 않아도 그래도 곁에 늘 함께 있는 부부. 같이 밥 먹고 같이 드라마 보고 명절엔 애들 오기 전에 손잡고 시장도 다녔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그냥 우리 방 따로 쓰자.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코 고는 소리가 컸어 잠을 못 자겠다는 말일 뿐인데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자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은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남편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저는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문자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프고 그리고 끝내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지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로운 결혼 생활과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관계가 불편하거나 남편 혹은 아내와 대화가 끊겼다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니까요. 저는 올해로 61입니다. 직장 생활은 오래전에 그만뒀고 지금은 집에서 남편과 둘이 지냅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이제 연락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부밖에 없는지. 그런데 그 부부조차 서로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문제를 더 조용히 묻어버릴 뿐이더군요. 묻혔다고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굳어져서 결국엔 우리라는 이름조차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생애 처음으로 배운 공부였고 배운 걸 나눠보고 싶어서 지역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상담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대화고 그 다음은 같이라는 감정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울던 그 같이 말입니다. 남편과 방을 따로 쓰게 된 날
저는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밥을 다 차려놨는데 남편은 그냥 조용히 혼자 식탁에 앉아 먹고는 말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으로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 하나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진짜로 행복하신가요? 당신의 부부 관계는 괜찮으신가요?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을 만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외로움 속에 갇힌 부부가 어떻게 다시 마주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아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늘은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같은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엔 그냥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걸 처음엔 저도 무심코 넘겼습니다. 피곤하겠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나 보지. 혼자 그렇게 해석하고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을 쌓이니까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더군요. 말을 걸어도 응, 그래. 밥 먹자고 해도 나중에 여보 하고 불러도 고개만 깠다. 그때부터 저도 마음속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지. 하지만 나도 힘들다고. 이 말을 그 누구도 들어주질 않으니 어느 순간 저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난 그 남자는 사실 상담, 봉사 가서 알게 된 분입니다. 처음엔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말 몇 마디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말끝을 흐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울먹이면 괜찮다고 그 말을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 다정한 눈빛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누군가가 꺼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옆방으로 들어간 밤, 저는 다른 남자의 메시지에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라는 답을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감정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남편과 대화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화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 다른 방, 같은 밥상, 다른 식사 시간,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엔 전혀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TV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죠. 그 공간 안에는 대화도, 웃음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단지 익숙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자주 외출해? 그 질문 하나가 가슴을 콱 하고 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죠. 그냥 바람 좀 쐬러.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하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듯한, 그러나 확실히 마음을 닫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그 남자의 메시지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죠? 당신은 참 애쓰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당신 마음속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말에 저는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남편과의 시간보다 편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서로의 이야기를 묻고 생각을 나누고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과는 그 어떤 대화도, 그 어떤 시선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이혼하지 그랬냐고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고, 삶의 수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었지만, 명절이나 생일이면 꼭 연락해 주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남편 외의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볼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사람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이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끈적하게 불편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나도 이만큼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런 말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말하면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웃을 테고, 누구에겐 집구석 망친다고 손가락질 받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문자 하나. 밥은 드셨어요? 라는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과는 그 말을 주고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방 앞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의 삶, 그리고 제가 지나온 세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남편의 그 말.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듯 툭 내뱉은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고 TV 소리만 기미하게 들릴 뿐이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들리는 듯 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전부였거든요. 당신도 힘들었지. 그 말이 제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해서 서로를 챙길 여유가 없었고 중년이 되자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무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은 쌓이고 말은 줄어들고 결국엔 방까지 따로 쓰게 된 거였죠. 우리는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별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마주 앉아 밥 먹고 요즘 드라마 얘기 좀 나누고 가끔 아이들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났지만 나는 이제 내 사람 곁을 좀 지켜보려 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응,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꼭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단 거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아직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엔 하루에 한 번, 단 10분만이라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주로 식사, 오늘은 뭐 했어? 라는 짧은 질문으로 시작해. 당신은 어땠어? 이 드라마 예전 우리랑 닮지 않았어?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조금씩 녹이더군요. 이전에는 남편의 말투만 들어도 짜증이 났었는데 이젠 그 말투에서 서투른 표현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속이 안 좋아 보여서. 그 말에 저는 미역국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 그동안 왜 못했을까요?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서였단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외로웠던 만큼 남편도 외로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엔 서운함도 많고 말 못한 아픔도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얘기만 하기보단 남편의 얘기도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생각해? 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이런 질문들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해줬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닫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열어보려는 노력이 서로에게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마음 닫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남편과 저는 요즘 대화 일기를 씁니다. 서로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은 작은 노트에 써서 남깁니다. 하루에 한 줄만이라도 솔직한 마음을 적어두면 그걸 읽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당신 표정이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 좋았어요. 어제 말투가 날카로워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 줄이 예전엔 10마디로도 풀 수 없었던 오해를 쉽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한 번 같이 가까운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은 휴대폰도 꺼두고 서로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할 말도 많지 않았지만 조용히 걷다 보면 어느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처음 연애할 땐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었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시절엔 이 사람이 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그때처럼 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다시 꺼내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요. 혼자였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남편은 늘 곁에 있었고, 다만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의미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도 혹시 마음속 문을 닫아버린 관계가 있다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처럼 다시 길을 찾게 해줄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위기의 시작은 말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을 오해했고, 마음을 오해하니 감정이 멀어졌고, 감정이 멀어지니 우리는 서로를 잃어갔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멈췄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건 혼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했던 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었죠. 하루 한 마디라도 감정을 담은 말 나누기, 짧은 편지나 일기로 마음 표현하기,
주일에라도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기. 상대의 말에 반응해주기. 응, 그래,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당신은 어때? 라고 먼저 묻기.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말을 걸었고, 먼저 사과했고,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어색했지만 그 먼저가 결국 함께가 되더군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이 작은 방법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말보다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감춰야 할 흠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용기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두려웠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크고 대단한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그냥 상대방 눈을 한 번 더 마주 보는 것. 작은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같은 식탁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는 것. 그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길 바랍니다. 부부는,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서로에게 상처도 위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어렵게, 그러나 가장 따뜻하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은 당신의 친구나 가족 중 이 영상을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